스타크래프트2의 스토커 2기와 질럿 3기가 한 팀으로 싸운다고 해보겠습니다. 승리하면 모두 같은 리워드를 받지만 각 유닛은 자기 주변만 보고 따로 액션을 골라야 합니다. 누가 앞을 막고 누가 뒤에서 사격해야 하는지 직접 지시하는 감독은 전투 중에 없습니다. 각자 높은 큐감만 따라가면 같은 적을 쫓다가 진영이 무너지거나 사거리 짧은 유닛과 긴 유닛이 서로 자리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큐믹스는 이 문제를 중앙에서 함께 훈련하되 실제 플레이에서는 개별 관측만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방식으로 풀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합보다 풍부하지만 분산 실행은 유지하는 믹싱 구조, 스타크래프트2에서 실제로 나타난 보호 전술, 그리고 이 제약이 놓치는 협동까지 게임 적용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유닛마다 이동 4방향, 정지, 그리고 사거리 안에 적 공격 액션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유닛 하나는 선택지가 적어 보여도 5개가 동시에 고르는 조인트 액션의 수는 각 선택지 수를 곱한 만큼 커집니다. 중앙 네트워크가 모든 조합을 하나씩 평가하면 유닛 수와 적수가 늘 때 계산과 탐색이 급격히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각 에이전트를 완전히 독립적으로 학습시키면 다른 에이전트의 폴리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같은 화면과 액션도 리워드 의미가 흔들립니다. 논문은 이 두 극단 사이를 노립니다. 훈련 중에는 글로벌 스테이트와 모든 액션을 보되 실행할 때는 각 에이전트가 자기 QA에서 가장 좋은 액션 하나만 고르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앙 판단과 개별 아그맥스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 구조가 핵심 조건이 됩니다. 이 설정을 Centralized Training with Decentralized Execution, 줄여서 CTD라고 부릅니다. 훈련실에서는 학습 알고리즘이 모든 유닛의 액션 오브저베이션 히스토리와 글로벌 스테이트를 볼 수 있습니다. 적과 아군의 위치, 체력, 시야 각 유닛까지 포함한 정보로 팀 액션의 가치를 학습합니다. 하지만 전투가 시작되면 각 에이전트의 폴리시는 자기 액션 오브저베이션 히스토리만 조건으로 사용합니다. 별도의 실시간 중앙 지휘나 에이전트 간 통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게임 서버에서는 개별 NPC가 로컬 정보만 받아도 움직일 수 있고 오프라인 시뮬레이션에서는 풍부한 텔레멀리를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큐믹스는 이 비대칭을 네트워크 구조 안에 넣어 중앙 학습의 정보 이전과 분산 실행의 확장성을 동시에 유지합니다. 가장 단순한 기준선은 IQL입니다. 각 유닛이 자기 DQN을 따로 학습하고 다른 유닛을 환경의 일부로 취급합니다. 문제는 그 환경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같은 스토커가 같은 위치에서 같은 적을 쏘더라도 질럿들이 이번에는 전진하고 다음에는 후퇴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모든 에이전트가 동시에 엑스플로레이션하고 폴리시를 갱신하므로 한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트랜지션 분포가 계속 움직입니다. 논문은 이 난 스테이셔너리티 때문에 IQL 학습이 불안정하고 모든 전투 시나리오에서 적을 일관되게 이기는 폴리시를 만들지 못했다고 보고합니다. 게임 적용에서 개별 보대 로스만 보면 학습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팀윈 레이트가 출렁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팀 리워드를 공유한다는 사실만으로 협동관계가 자동으로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VD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 Q토털을 모든 에이전트의 QA 합으로 표현합니다. 각 유닛은 자기 관측과 액션으로 QA를 계산하고 훈련에서는 이 값들을 더해 팀 리워드에 맞춥니다. 합은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Q토털을 최대화하는 조인트 액션이 각 QA를 따로 최대화한 액션들의 조합과 일치하므로 실행 시 중앙 탐색이 필요 없습니다. IQL보다 포커스 파이어 같은 기본 협동을 더 안정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합은 글로벌 스테이트에 따라 유닛별 기여도가 달라지는 복잡한 관계를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스토커가 안전하게 쏠 수 있을 때 질럿의 방어 가치가 커지는 상황처럼 역할의 무게가 전장 상태에 따라 바뀌어도 고정된 합은 그 조건을 충분히 구분하지 못합니다. 큐믹스의 핵심은 완전한 합이 필요하지 않다는 관찰입니다. 중앙 Q토털과 개별 QA의 관계가 모노토닉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에이전트의 QA가 올라갈 때 다른 조건이 같다면 Q토털이 내려가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수식으로는 Q토털을 QA로 미분한 값이 0 이상이라는 조건입니다. 이 제약 덕분에 중앙 Q토털에서 가장 좋은 조인트 액션과 각 에이전트가 자기 QA에서 고른 액션들이 일치합니다. 동시에 믹싱 네트워크는 단순 합보다 복잡한 비선형 조합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면 각 유닛의 판단 레버가 올라갈 때 팀 게이지가 역방향으로 내려가지 않는 장치입니다. 실행 시에는 믹서가 없어도 각 에이전트가 로컬 QA의 아그맥스만 고르면 중앙에서 학습한 팀 선택과 맞아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전장 상태에 따라 역할의 무게는 어떻게 바꿀까요? 큐믹스는 하이퍼 네트워크가 글로벌 스테이트를 입력받아 믹싱 네트워크의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생성하게 합니다. 가중치에는 앱솔루트 액터베이션을 적용해 음수가 되지 않도록 하고 모노토닉 조건을 지킵니다. 적 질럿이 스토커 쪽으로 접근하면 방어 위치를 잡는 아군 질럿의 QA가 팀 가치에 더 크게 반영될 수 있고 적이 멀어지면 사격 위치의 가치가 커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스테이트를 믹서 입력으로 직접 통과시키지 않고 가중치를 만드는 데 쓰는 이유는 스테이트 자체에는 모노토닉 제약을 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로컬 유틸리티의 순서는 지키면서도 상황별 조합 방식은 유연하게 바뀝니다. 각 에이전트 네트워크는 현재 로컬 옵저베이션과 이전 액션을 받아 GRU를 통과한 뒤 가능한 액션별 QA를 출력합니다.
부분 관측 환경이므로 한 프레임만 보는 대신 액션 오브저베이션 히스토리를 리커런트 스테이트에 담습니다. 모든 에이전트 네트워크는 파라미터를 공유하고 에이전트 아이디를 입력에 더해 역할 차이를 구분합니다. 선택된 QA들은 믹싱 네트워크로 들어가 Q토털을 만들고 리플레이 버퍼에서 뽑은 트랜지션 배치로 DQN과 유사한 TD 로스를 최소화합니다. 타겟 네트워크도 사용합니다. 모노토닉 조건 때문에 다음 Q토털의 막스를 조인트 액션 전체에서 지수적으로 찾지 않고 각 에이전트의 로컬 아그맥스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논문은 이 맥서미제이션이 에이전트 수에 대해 선형시간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논문은 네트워크의 표현력만 떼어보기 위해 이 에이전트가 2단계로 선택하는 작은 메일릭스 게임을 만듭니다. 첫 단계에서 에이전트 1이 다음 페이오프 메일릭스를 고르고 두 번째 단계에서 둘이 액션 A 또는 B를 골라 글로벌 리워드를 받습니다. 5,000 에피소드 동안 모든 상태를 충분히 탐색시킨 뒤 학습한 Q토털을 비교했습니다. VDN은 단순합 제약 때문에 첫 단계에서 액션 A를 선택해 리워드 7인 차선 전략을 배웠습니다. 큐믹스는 비선형 모노토닉 조합으로 스테이트 EB의 구조를 정확히 표현해 리워드 8인 최적 전략을 복원했습니다. 차이는 1점이지만 중요한 것은 아프터미제이션이 아니라 레프리젠테이션의 카파시티만으로 최적 선택이 갈렸다는 점입니다. 실험은 스타크래프트2 러닝 인바이런먼트의 6개, 컴배트 맵에서 진행됐습니다. 마린 3기, 마린 5기, 마린 8기처럼 같은 유닛만 있는 맵과 스토커 2기 플러스 질럿 3기, 스토커 3기 플러스 질럿 5기, 콜로서스 1기 플러스 스토커 3기 플러스 질럿 5기처럼 역할이 다른 유닛이 섞인 맵을 사용했습니다. 각 엘라이드 유닛은 에이전트 하나가 제어하고 적은 미디엄 난이도의 내장 AI가 조종합니다. 어택무브 같은 내장 매크로와 아이들 자동 반격을 꺼서 에이전트가 이동과 공격을 직접 배워야 했습니다. 리워드는 적에게 준 데미지, 적 하나 처치 시 10, 전멸 시 200을 합친 뒤 에피소드 최대 누적 리워드가 20이 되도록 노어멀라이즈 했습니다. 평가 때는 100 트레이닝 에피소드마다 학습을 멈추고 20 에피소드를 그리디하게 실행해 전멸 승리 비율을 측정했습니다. 결과에서 IQL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일관된 승리 폴리시를 만들지 못했고 학습 변동도 컸습니다. VDN은 IQL보다 나았고 5M과 8M에서 같은 적을 집중 공격하는 포커스 파이어를 안정적으로 배워 대부분 전투를 이겼습니다. 특히 8M은 가까운 적을 계속 공격하는 단순 효리스틱도 높은 윈 레이트를 내는 맵이라 VDN과 큐믹스의 차이가 작았습니다. 두 방법 모두 인커밍 에너미를 정면에서만 맞지 않고 세머서켈로 배치해 양쪽에서 사격하는 전술까지 학습했습니다. 이 결과는 복잡한 믹서가 모든 맵에서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보여줍니다. 동질적인 유닛과 단순 타겟 실렉션이면 합기반 밸류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헤터러지니어스 유닛 맵에서 나타났습니다. 논문은 큐믹스가 모든 맵에서 가장 강했고 특히 3S5G와 1C3S5G에서 VDN이 단순 효리스틱 성능에도 도달하지 못한 반면 큐믹스는 더 높은 파이널 퍼포먼스를 보였다고 설명합니다. 레블레이션에서도 2S3G와 3S5G 같은 혼합 유닛 맵은 센트럴 스테이트 정보와 난리니어 팩토리제이션이 함께 있어야 좋은 성능이 나왔습니다. 스테이트 없이 비선형 믹싱만 쓰거나 스테이트 터엄을 단순 합에 더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즉 결과의 핵심은 큐믹스라는 이름보다 역할이 다른 유닛의 기여도를 전장 상태에 맞춰 비선형으로 조합한 데 있습니다. 2S3G 시나리오의 행동 분석이 성능 차이를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VDN은 먼저 왼쪽으로 움직인 뒤 적이 사거리 안에 들어오면 위치나 유닛 매치업을 고려하지 않고 공격했습니다. 큐믹스는 적 질럿이 아군 스토커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스토커를 뒤에 배치했습니다. 아군 질럿이 먼저 길을 막고 적 질럿과 교전하는 동안 스토커는 안전한 거리에서 사격했습니다. 적 질럿을 처리한 뒤에야 적 스토커로 타겟을 옮겼습니다. 질럿이 스토커의 카운터라는 관계를 반영한 전술입니다. 이 장면은 윈 레이트가 오른 이유를 해석할 수 있게 합니다. 단순히 더 빨리 쏜 것이 아니라 몸이 단단한 근접 유닛이 공간을 차단하고 사거리 긴 유닛의 생존 시간을 늘린 것입니다. 큐믹스의 장점인 모노토닉 제약은 동시에 표현력의 한계입니다. 어떤 에이전트의 최선 액션이 같은 순간 다른 에이전트가 고른 액션에 따라 뒤집히는 밸류 펑션은 완벽하게 팩토라이즈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두 유닛이 동시에 스위치를 누르면 실패하고 정확히 한 유닛만 눌러야 성공하는 엔타이 코어더네이션 퍼즐은 한 에이전트의 QA 증가가 항상 팀 가치 증가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논문도 이런 밸류 펑션은 큐믹스가 정확히 표현하지 못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실험은 최대 9개 엘라이드 유닛과 6개 맵에 집중됐고 저자들은 더 많은 수와 다양성, 코어더네이티드 엑스플로레이션을 후속 과제로 남겼습니다. 따라서 큐믹스를 모든 멀티 에이전트 게임의 정답으로 보기보다 분산 그리디 실행이 필요한 협동 태스크의 강한 베이스라인으로 봐야 합니다. 세 게임에 큐믹스를 적용했다면 최종 스코어만 비교하지 말고 협동이 어떻게 변했는지 기록해야 합니다. 같은 시드와 에피소드 버드젯에서 IQL, VDN, 큐믹스를 비교하고 팀 윈 레이트와 함께 에이전트별 생존 시간, 데미지 테이컨, 포커스 파이어 레이시오, 알리 스페이싱, 포어메이션 컴팩트니스,
타겟 스위치 타이밍을 저장합니다. 탱커와 딜러가 있는 게임이라면 탱커가 적의 경로를 막은 시간과 딜러가 안전사거리에서 공격한 시간을 연결합니다. 축구라면 수비 라인 간격과 패스 후 공간 점유. 수박게임의 여러 에이전트라면 각 역할의 머지기어와 충돌 회피를 볼 수 있습니다. 에블레이션으로 글로벌 스테이트를 뺀 믹서와 리니어 믹서를 비교하면 개선이 정보 때문인지 비선형 역할 조합 때문인지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팀메이트 액션에 따라 최선이 뒤집히는 테스트 맵을 따로 넣어 모노토닉 한계를 확인해야 합니다.